저소근태가 필요하다는 아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세컨드 네. 잡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소근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은퇴를 저소근태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한 은퇴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컨드 잡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세컨드 잡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높은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높은 소득은 불가능하지만 낮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꾸준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노후가 걱정이야. 여유 있게 살려면 그래도 400만 원 이상. 네, 프레스룸 라이브 매일 이 시간에는요. 돈 되는 경제 뉴스를 모아서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와 모시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을 해주시는 분은요. 이미 온라인상에서 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재테크 1타 강사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프레스룸 첫 방송에 나와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머니 트레이너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우리가 뭐 보통 공부, 운동, 저축 이런 것들이 반복의 결과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반복을 꾸준히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에서 근육을 만들듯이 우리가 돈 관리도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육이 필요하다. 네네. 반복하고 배워야 한다.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1억을 모으는 게 가장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재테크를 성공한 분들이 그렇게 했고 또 재테크를 마음에만 있지만 실패하는 분들이 거의 99%가 1억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본을 모으는데 실패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비행기가 비행을 하려면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게 물도 100도씨가 돼야 끓는 것처럼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1억을 모으려면 꿀팁은 뭐 사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네.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증액저축. 저축이네요. 예, 근데 1억 모으기니까요. 1억을 뭐 불리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네. 1억까지는 모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노후 준비. 오늘 저희 주제는 노후 준비입니다. 노후에는 일단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그거부터 시작해 보시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뭐 200만 원이다, 250만 원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네. 그것은 평균을 얘기한 거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후 생활비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나의 노후 생활비 한번 시청자분들도 같이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은퇴를 앞둔 김매방 씨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월 5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대출금으로 150만 원이 나가고 뭐 교육비 100만 원이나 됩니다. 뭐 저축도 하지만 결국 자기가 번 돈은 그냥 다 쓰는 그런 셈이 되는 분이거든요. 네,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예시의 금액 중에서 네. 생활비 500만 원을 다 쓴다라고 봤을 때 500만 원 중에 노후에는 안 들어갈 비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교육비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그렇네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이자도 사실 노후까지는 다 줄어들겠네요.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의 순생활비는 250만 원이다. 네. 그럼 250만 원 곱하기 2배 정도가 노후 생활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월 생활비에서 교육비, 대출이자 뺀 순생활비, 노후 생활비는 순생활비의 2배 정도 된다. 왜 2배인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생활비는 월, 화, 수, 목, 금은 회사에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쓴 생활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노후에는 완전히 은퇴를 가정을 했을 때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완전히 여가 생활로 채워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가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염두를 됩니다.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노후 생활비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이전에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노후 생활비가 얼마 들어갈 건지 계산했으니까 네. 본인이 이 노후 생활비에서 얼마가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50만 원 곱하기 2면 500만 원이 들어간다. 자, 그런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은 공적연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을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 들어가서 네. 내가 노령연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퇴직연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걸 수는 있겠지만 네. 퇴직연금도 우리가 회사 인트라넷이라든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물론 예상이긴 하지만 예상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아, 확인을 해봐야 되는 확인을 거군요. 해봐야 된다. 지금 노후 대비의 필수, 국민연금, 퇴직연금, 임대소득, 개인연금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소득이라는 거는 뭐 그 컨디션이 되는 분들만 해당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60대 이후 되면 대한민국 분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소득이 낮더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은퇴 시기를 60세에 딱 은퇴하는 거라기보다는 한 70세까지 한 10년 정도는 뭐 굉장히 풀타임 잡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소일거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컨드 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럼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연금을 더 추가로 들고 그리고 세컨드 잡을 또 갖고 가야 그렇죠.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수급자 1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86만 명이 돌파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 가지고는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이제 집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을 좀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그리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택연금으로 이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수준이. 65세에 만약에 은퇴에 우리가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봤을 때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2억 원 정도의 주택을 종신연금형으로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월 291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저속 은퇴가 필요하다는 아까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세컨드 네. 잡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속은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아마 시청자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은퇴를 저속은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한 은퇴 시기를 조금 뒤로 늦추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세컨드 잡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세컨드 잡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통해서 여기서는 당연히 높은 소득은 불가능합니다. 높은 소득은 불가능하지만 낮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150만 원이라도 꾸준히 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그리고 이 세컨잡에 도전해서 만약에 사회 활동을 연장을 하려면 세컨잡은 뭘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실 내일 모레가 은퇴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어차피 생계형 경제 활동을 또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은퇴가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게 돈이 될까라고 하는 포인트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할 때 잘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왜냐하면 높은 소득을 우리가 올리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소득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